소반나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났다. 구미 시내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정순이가 25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다. 낡은 목재 대문, 마당 한켠에 시멘트로 덧댄 화단, 창문마다 내려진 두꺼운 커튼. 소반나는 이 집에 시집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느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지 못했다. 정순이가 알려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그런 종류의 거리가 있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닿지 않는 거리. 소반나는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된장찌개용 멸치를 냄비에 넣어 불 위에 올렸다.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 집에서 3년을 아침밥을 지었다. 재호가 좋아하는 것, 정순이가 싫어하는 것, 국물을 얼마나 짜게 해야 이번엔 좀 먹을만하네 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말이 칭찬인지 흠집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소반나는 이제 그 말이 나올 때 손이 먼저 멈추는 것을 알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소반나는 손을 행주에 닿고 화면을 봤다. 캄보디아 번호였다. 엄마였다. 목소리를 낮추고 부엌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문 너머 아직 어두운 마당이 보였다. 왜 엄마? 이 시간에 캄보디아어로 물었다. 전화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지붕 이야기를 했다. 지난주 폭우에 지붕 절반이 내려앉았다는 것이었다. 작은 남동생이 비닐로 덮었지만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있다고. 어젯밤에는 밥을 했는데 냄비 안에 빗물이 떨어졌다고. 목소리 끝이 흔들렸다. 엄마가 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밥을 못 먹었어. 남은 쌀로 남동생 것만 지었다. 소반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멸치 국물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엄마,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부엌 문 앞에 정순이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순이는 두꺼운 면가운을 걸치고 실내화를 신고 양쪽 손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은 채였다. 그 눈이 소반나를 한번 훑었다. 불 위에 냄비를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된장을 꺼내 스스로 국물에 풀었다. 소반나는 비켜섰다. 제가 할게요. 나도. 그게 다였다. 정순이는 국물을 한 번 저은 뒤 불을 줄이고 소반나를 보지 않은 채 부엌을 나갔다. 소반나는 혼자 남아 멸치 국물을 바라봤다. 국물 위에 기름기가 조금 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차가웠다. 재호가 내려온 것은 6시가 넘어서였다. 늘 그랬듯 잠옷바람에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국을 한 숟가락 떠다가 소반나 쪽을 봤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아니야. 소반나는 재호의 밥그릇에 밥을 담으며 말했다. 재호는 잠시 소반나의 얼굴을 더 보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정순이가 식탁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국이 오늘은 좀 진하네. 소반나는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말하면서 자신이 왜 죄송하다고 했는지 생각했다. 밥상이 끝나고 재호가 출근 준비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정순이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면서 소반나 쪽으로 말했다. 여전히 소반나를 보지 않은 채였다. 아까 전화, 캄보디아에서 왔제. 소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었다.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정순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밥은? 네? 거기 식구들, 밥은 먹고 사나? 소반나는 손에 쥔 행주를 느꼈다. 손이 조용히 힘을 주고 있었다. 먹고 살아요. 짧게 답했다. 정순이는 더 묻지 않았다. 재호가 내려와 구두를 신으면서 소반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순이가 마당으로 나간 사이였다. 엄마 고향 얘기 있잖아.
잘 안 하시거든. 그냥 여쭤보지 마. 기분 안 좋아하셔. 물어본 적 없는데. 재호가 웃었다.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차 소리가 멀어졌다. 소반나는 혼자 부엌에 서서 핸드폰을 다시 봤다. 엄마의 번호가 화면에 남아 있었다. 밥을 못 먹었다고 했다. 지붕이 무너졌다고 했다. 소반나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싱크대에 물을 틀었다. 오늘 밥을 못 먹었어. 그 말이 물소리 아래에서 계속 들렸다. 소반나는 그릇을 닦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턱을 약간 들었다. 그것도 이 집에서 3년 동안 익힌 것이었다. 울고 싶을 때 턱을 들면 눈물이 조금 늦게 나왔다. 오늘은 그 방법이 잘 듣지 않았다. 물을 계속 틀어놓은 채 소반나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 마당에서 정순이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한 곳에 오래 서서. 그 뒷모습은 소반나가 3년 동안 가장 많이 본 정순이의 모습이었다. 뒤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순이도 아마 소반나의 뒷모습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소반나는 다음날 오전에 안산에 사는 친구 밍에게 전화했다. 밍은 같은 캄보디아 출신이었다. 안산 옹곡동 쪽에서 남편과 함께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었고 소반나보다 한국에 3년 먼저 왔다. 한국어도 더 잘했고 한국 생활도 더 익숙했다. 소반나가 구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 교실에 처음 나갔을 때 밍과 연락이 닿았고 그 이후로 전화를 자주 했다. 만나진 못했지만 목소리는 자주 들었다. 밍은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다. 3번 울리다 받았다. 가게 배경소리가 들렸다. 왜 언니? 소반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히 섰다. 얼마? 50만 원. 민이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도 지금 가게 달세 밀려 있어. 이번 달은 진짜 힘들어. 소반나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했다. 목소리에 아무 감정도 넣지 않으려고 했다. 다음 달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미안해요, 언니. 아니야. 전화를 끊었다. 소반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 창문을 봤다. 구미 시내 방향 하늘이 흐렸다. 정순이는 오전에 마을 경로당에 가는 날이었고 재호는 공장 출근 중이었다. 지방이 조용했다. 소반나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재호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구조였고 소반나 앞으로 된 통장에는 한 달 한 달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있었다. 지난 2해 동안 아껴서 모은 것이었다. 그 돈을 다 모아도 지붕 수리비에는 절반도 안 됐다. 그래도 일단 보낼 수 있는 건 보내야 했다. 소반나는 구미 시내 우체국까지 걸어갔다. 버스를 탈 돈도 아끼고 싶었다. 20분쯤 걸었다. 우체국 안은 어르신들이 많았다. 소반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창구에서 캄보디아 송금 신청서를 받았다. 한국어로 적힌 항목들을 읽으며 천천히 써내려갔다. 창구 직원이 특별히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소반나를 도와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송금이 끝나고 소반나는 우체국 밖으로 나왔다. 해가 조금 나 있었다. 시내 골목을 걷다가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저녁 찌개 재료를 사야 했다. 그 골목에서 소반나는 정순이를 봤다. 경로당이 오전에 끝났던 것 같았다. 정순이는 시장 안쪽 그릇 파는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알루미늄 냄비 하나를 들고 뒤집어보고 바닥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다시 가격표를 봤다. 가게 주인 할머니와 뭔가 실랑이를 했다. 소반나는 발을 멈추고 봤다. 정순이가 먼저 가격을 불렀다. 할머니가 안 된다고 했다. 정순이가 냄비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다른 냄비를 집었다. 더 작은 것이었다.
그걸 보더니 다시 처음 냄비로 돌아왔다. 할머니와 한 번 더 실랑이를 했다. 결국 정순이가 원한 가격으로 계산이 됐다. 소반나는 거기서 돌아서려다가 잠깐 멈췄다. 정순이가 냄비를 종이봉투에 담아받으면서 가게 안쪽 진열대에 걸린 낡은 양푼을 한 번 쳐다봤다. 살 것도 아닌데 한 번 봤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소반나는 그게 무슨 눈빛인지 몰랐다. 정순이가 고개를 돌리기 전에 소반나는 골목을 빠져나왔다. 채소 가게에서 두부와 애호박을 샀다. 계산을 하면서 지갑을 열다가 지갑 안에 끼워 넣은 사진이 떨어졌다. 좁은 가게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소반나가 집으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먼저 닿았다. 정순이였다. 언제부터 뒤에 있었는지. 정순이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캄보디아 가족 사진이었다. 엄마와 남동생, 소반나가 한국에 오기 전에 찍은 것이었다. 배경은 집 마당이었다. 흙바닥에 작은 평상, 지붕 처마 아래. 정순이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소반나는 정순이의 얼굴이 잠깐 굳는 것을 봤다. 눈 깜짝할 새였다. 정순이가 사진을 건네줬다. 조심해서 들고 다녀야지. 그게 다였다. 소반나는 사진을 받아 지갑 안에 다시 넣었다. 두 사람은 골목에서 같이 집 쪽으로 걸었다. 나란히 걷는 것도 떨어져 걷는 것도 어색해서 소반나가 반발짝 뒤에서 걸었다. 정순이는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반나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소반나는 방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은행 대출 서류를 찾아봤다.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했다. 소반나는 화면을 닫았다. 재호한테 말하면 재호가 정순이한테 말할 것이었다. 정순이가 알면 안 됐다. 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집에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소반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자존심인지 오기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다음날 소반나는 구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들었다. 한국어 교실이 있는 날이었다. 교실이 끝난 뒤 담당 선생님한테 잠깐 남아서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은 몇 가지 서류를 알려줬다. 긴급 복지 지원이나 이주 여성 긴급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었는데 소반나의 경우는 재호의 소득 기준에 걸려서 해당이 안 됐다. 소반나는 고맙다고 하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비닐 단단히 묶어. 비 오면 또 전화해. 엄마한테서 답장이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알겠어. 밥 잘 먹어. 소반나는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버스가 왔다. 캄보디아행을 처음 꺼낸 건 재호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순이가 마당에 나간 사이 재호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소반나에게 말했다. 회사 연차가 좀 남아있다고, 다음 달에 이틀 연속으로 쉴 수 있다고, 소반나의 친정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고 했다. 소반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왜? 왜는 무슨 왜야? 장인어른 묘소도 한번 가봐야 하고 장모님도 뵈야 하고. 아직 아니야. 나중에. 재호가 소반나의 얼굴을 봤다. 나중에 언제야? 벌써 3년이야. 바쁘잖아. 나도 바쁘고 오빠도 바쁘고. 소반나야. 재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소반나는 잠시 멈췄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소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붕 얘기 나 들었어. 엄마 이른 아침에 부엌 자주 오시거든. 그날 나도 계단 위에 있었어. 소반나는 컵을 2손으로 감쌌다. 오빠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어? 장모님이 비 새는 집에서 사시는데 내가 상관없다고?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몰라도 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소반나는 말이 없었다. 재호는 잠시 소반나를 보다가
한숨을 낮게 내쉬었다. 다음 달에 같이 가자. 내가 항공권 알아볼게. 싫어. 소반나가 말했다. 재호가 또 소반나를 봤다. 소반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거기 보여주기 싫어. 오빠한테도. 재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당에서 정순이가 신발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게 들렸다. 재호는 그쪽을 잠깐 보고는 소반나에게 말했다. 알겠어. 더 안 할게. 그날 밤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 다음 날 아침, 소반나가 혼자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정순이가 내려왔다. 언제나처럼 이른 시간이었다. 그런데 정순이가 소반나 옆에 와서 냉장고를 열더니 두부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소반나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정순이가 칼을 잡고 두부를 썰기 시작했다. 소반나는 비켜서서 지켜봤다. 도와드릴까요? 됐어. 소반나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정순이가 말했다. 캄보디아 언제 마지막으로 갔어? 소반나가 멈췄다. 결혼하기 전이요. 정순이는 두부를 계속 썰었다. 몇 년 됐네. 네. 엄마는 정순이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칼을 움직이면서 말했다. 잘 있어? 소반나는 그 질문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다. 정순이가 캄보디아 친정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소반나는 잠시 대답을 고르다가 말했다. 잘 있어요. 집은 소반나의 어깨가 조금 굳었다. 괜찮아요. 정순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정순이가 재호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있을 때였다. 소반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렸다. 다음 달에 캄보디아 가는 거 나도 같이 가자. 소반나의 손이 멈췄다. 재호가 말했다. 엄마가 왜? 이유가 있어야 가나. 며느리 친정인데. 재호가 잠시 침묵했다. 소반나가 싫다고 할 수도 있어. 물어봐. 소반나는 설거지물을 잠그고 거실로 나갔다. 정순이와 재호가 소반나를 봤다. 소반나는 정순이를 봤다. 정순이는 소반나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같이 가도 되겠나? 소반나는 그 눈을 봤다. 2, 3년 동안 정순이가 소반나에게 무언가를 먼저 물어본 기억이 없었다. 늘 정순이가 먼저 말하고 소반나가 따르거나 피하거나 했다. 그런데 지금은 묻고 있었다. 소반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다. 거절할 이유도 분명치 않았다. 정순이가 친정집 상패를 보게 되는 것이 쉬웠다. 보고 나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정순이 앞에서 말할 수는 없었다. 오시고 싶으시면요. 소반나가 말했다. 재호가 항공권을 알아봤다. 3주 뒤였다. 그 3주 동안 소반나는 캄보디아에 전화를 여러 번 했다. 엄마에게 손님이 온다고 했다. 시어머니라고 했다. 엄마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집이 이런데 괜찮겠어? 소반나는 말했다. 괜찮아.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다. 비행기 타기 사흘 전 밤이었다. 소반나가 방에서 짐을 쌀 때 정순이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서 짐가방을 잠깐 보더니 소반나 옆에 서서 말했다. 거기 여름이지. 네. 얼마나 더워? 한국 여름이랑 비슷해요. 습하고. 정순이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잠깐 멈췄다. 창문을 보면서 말했다. 지붕이 없어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어. 소반나는 그 말을 들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가 없었다. 정순이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소반나는 진미 가방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다가 그 말을 다시 생각했다. 지붕이 없어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게 친정집 상태를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말인지 소반나는 알 수가 없었다.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에 재호가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었다. 정순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문 밖을 봤다. 소반나는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정순이의 뒷머리를 봤다. 정순이의 머리카락은 흰 것이 많이 섞여 있었다. 짧고 단정하게 잘린 머리였다. 그 뒤통수가 소반나에게는 여전히 낯선 모양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정순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기내식을 조금 먹고 눈을 감았다. 소반나는 창문 쪽 좌석에서 구름을 봤다. 캄보디아까지 5시간이 넘는 비행이었다. 캄보디아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더위가 왔다. 공항 밖은 뿌연 햇살과 오토바이 소리로 가득했다. 소반나의 남동생 찬이 낡은 승합차를 몰고 나와 있었다. 찬은 재호에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정순이에게는 캄보디아어로 인사를 했다. 정순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찬이 모는 차가 심해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늘어났다. 차가 흔들렸다. 창문 너머로 논이 보이고 낮은 야자나무가 보이고 함석 지붕을 얹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정순이는 창문을 보면서 말이 없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찬이 차를 세웠다. 소반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눈을 잠깐 감았다. 집이었다. 아니, 집이었던 자리였다. 지붕의 절반이 비스듬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리하려고 올려놓은 것인지 찢어진 파란 비닐이 그 위에 덮여 있었고 바람에 한쪽 끝이 펄럭였다. 벽은 시멘트 블록을 쌓아 올린 것인데 아랫부분에 검은 물자국이 배어 있었다. 마당은 흙이었다. 비가 와서 생겼다가 마른 물길이 흙 위에 여러 갈래로 패여 있었다. 소반나의 엄마가 문 앞에 나와 있었다. 소반나가 먼저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소반나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캄보디아어로. 야위었냐고. 밥은 잘 먹냐고. 소반나는 잘 먹는다고 했다. 재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엄마가 재호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아들에 맞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소반나는 그 옆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순이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햇빛이 정순이의 얼굴에 바로 떨어졌다. 정순이는 잠깐 차 손으로 눈이를 가렸다가 손을 내렸다. 그리고 집을 봤다. 그 눈이 지붕에서 멈췄다. 파란 비닐에서, 내려앉은 처마에서, 벽의 물자국에서. 정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재호가 엄마 옆에 다가섰다. 엄마, 들어가자. 정순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소반나는 정순이를 봤다. 정순이의 얼굴에서 멸시를 찾으려고 했다. 3년 동안 봐온 그 표정을 찾으려고 했다. 국물이 너무 진하다거나 캄보디아 말로 전화하는 게 못마땅하다거나 소반나가 서랍을 잘못 닫아도 눈살을 찌푸리던 그 표정을. 없었다. 정순이의 눈이 집을 보면서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천천히 벽을 따라 내려갔다. 흙바닥을 봤다. 비닐을 봤다. 마당 한켠에 놓인 작은 평상을 봤다. 그 평상 위에 아이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었다. 소반나의 조카 것이었다. 정순이의 입술이 조금 열렸다. 소리는 없었다. 그리고 정순이가 말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소반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굳었다. 세 발짝 앞에서 재호가 어깨를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그 말의 끝을 어디에 가져다 놓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멸시인지 탄식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도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 소반나가 돌아서려고 했다. 그때 정순이가 움직였다. 가방을 열었다. 여행용 크로스백에서 지퍼 달린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열었다. 안에서 통장이 나왔다. 통장을 꺼내는 정순이의 손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떨리지 않았다. 마음을 오래전에 정한 사람의 손이었다. 재호가 말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통장을 소반나에게 들고 갔다. 소반나의 앞에서 통장을 내밀었다. 소반나는 받지 않았다. 정순이가 말했다. 받아. 왜요? 집 고치는 데 써. 소반나의 목소리가 굳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순이가 소반나를 봤다. 그 눈이 3년 동안 소반나가 본 것과는 달랐다. 무언가가 무너진 뒤에 남은 눈이었다. 벽이 아니라 벽이 없어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정순이가 말했다. 나도 저런 집에서 컸어. 재호가 굳었다. 소반나가 숨을 멈췄다. 정순이는 통장을 소반나의 손에 닿게 들고 있는 채로 시선을 다시 집으로 돌렸다. 그 말이 공기 안으로 스며드는 동안 소반나도 재호도 말이 없었다. 마당에서 바람이 한번 불었다. 파란 비닐 한쪽이 펄럭였다. 정순이의 눈이 그 비닐을 따라갔다. 재호의 얼굴은 소반나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마당이 조용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순이를 돌아보면서 그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엄마. 정순이는 여전히 집을 보고 있었다. 엄마가 저런 집에서 컸다고. 정순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 안 하셨잖아.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재호의 말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섞여 나왔다. 비난인지 당혹인지 소반나는 구분이 안 됐다. 다 지나간 일이다. 정순이가 말했다. 지나간 일이요? 그게 지나간 일이면 소반나한테는 왜 그렇게 대하셨어요? 재호가 말했다. 소반나는 그 말에서 재호가 오래 참아온 것이 섞여 나오는 걸 느꼈다. 재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감아왔지만 그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었다. 3년 동안 소반나가 밥 차려도 뭔가 꼭 한마디씩 하셨고, 전화 오면 눈치 주셨고, 친정 얘기 꺼내면 아예 나가버리셨잖아요. 정순이가 잠시 침묵했다. 내 방식이 있었다. 방식이요? 재호의 목소리가 올라가려다 멈췄다. 소반나가 재호의 팔 옆에 서면서 말했다. 그만해. 재호가 소반나를 봤다. 소반나요. 근데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오빠가 대신하는 거 아니어도 돼. 소반나는 정순이를 봤다. 정순이가 소반나를 봤다더러. 두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 자리에서 마주봤다. 마당에 소반나의 엄마와 찬이 서 있었지만 그 둘은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재호도 소반나의 눈빛을 보고 뒤로 반발짝 물러섰다. 정순이가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아직 내밀고 있었다. 소반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정순이를 봤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정순이가 잠깐 소반나를 봤다. 경북 산골. 거기 집은요? 정순이의 눈이 잠깐은 흔들렸다. 흔들린다는 걸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 못했다. 아주 짧게. 없어. 진작에 없어졌다. 어떤 집이었어요? 정순이가 소반나의 얼굴을 봤다. 이 질문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은 눈이었다. 피하려고 했다. 시선을 마당으로 돌리려고 했다. 소반나가 말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순이가 멈췄다. 소반나가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빼고 말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파란 비닐이 펄럭이고 마당에 흙먼지가 조금 날렸다. 정순이가 말했다. 흙벽이었어. 비 오면 벽이 젖고 벽이 마르면 흙이 떨어져 나왔어. 소반나는 들었다. 겨울에는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에는 지붕에서 빗물이 새서 양동이를 덧지.
재호가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정순이는 집을 보면서 말했다. 소반나를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양동이 차면 버리고 또 차면 버리고 그거 내가 거들었어, 밤새. 소반나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정순이가 이번엔 소반나를 봤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집 보니까 그 양동이가 생각났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순이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정순이는 그걸 꾹 눌렀다. 수십 년을 눌러온 사람처럼. 소반나는 정순이를 봤다. 3년 동안 저 뒷모습을 봤다. 저 눈빛을 읽으려 했다. 열시라고 생각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캄보디아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정순이는 소반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정순이는 소반나 안에서 자신을 봤고 그 자신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다. 그 수치심이 냉대로 나왔고 그 냉대가 소반나를 3년 동안 지치게 했다. 소반나가 말했다. 통장 저 못 받아요. 정순이가 소반나를 봤다. 왜? 어머니 돈이잖아요. 며느리 친정 고치는데 쓰는 게 뭐가? 제가 고칠 거예요. 정순이가 잠깐 말이 없었다. 소반나는 말을 이었다.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할 거예요. 대신 소반나가 잠깐 멈췄다. 그 다음 말이 나오기까지 짧은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엄마한테 그냥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당신이 왔다고. 그것만요. 정순이는 소반나를 오랫동안 봤다. 소반나도 피하지 않고 봤다. 마당이 조용했다. 정순이가 통장을 파우치에 넣었다. 소반나는 그걸 봤다. 재호가 뒤에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이가 소반나의 엄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반나의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정순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순이와 소반나의 엄마는 언어가 달랐다. 찬이 사이에서 캄보디아어로 정순이의 말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소반나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소반나 엄마가 잠깐 놀란 것 같다가 정순이의 손을 꽉 쥐었다. 정순이의 눈이 소반나 엄마의 얼굴을 봤다. 그 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위로인지 사과인지 공감인지. 소반나는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아마 그 셋이 전부 섞인 것이었다. 소반나가 눈을 옆으로 돌렸다. 재호가 소반나 옆에 서 있었다. 재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재호가 소반나의 손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그냥 옆에 섰다. 소반나는 그걸 봤다. 재호에게 말했다. 오빠. 재호가 소반나를 봤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거 오늘은 넘겨. 그래도 3년 동안 3년이 나한테 있었던 거야. 나한테 있었으니까 내가 결정해. 재호가 소반나의 얼굴을 오래 봤다. 당신 이제 진짜 화난 거야? 소반나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다. 화는 예전부터 났어. 재호가 소반나를 봤다. 지금은. 소반나가 마당을 봤다. 정순이가 소반나 엄마의 손을 아직 잡고 있었다. 찬이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파란 비닐이 또 바람에 한번 팔럭였다. 소반나가 말했다. 지금은 모르겠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저녁에 소반나의 엄마가 밥을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마당에 평상을 펴고 둘러앉았다. 소반나가 음식을 날랐다. 정순이가 평상 한켠에 앉아서 캄보디아 음식을 눈으로 봤다. 찬이 이름을 알려줬다. 정순이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먹었다. 맛을 보다가 한 번 더 먹었다. 소반나가 그걸 봤다. 정순이가 소반나 쪽을 보더니 말했다. 이거 향이 강하네.
그래요. 근데 먹을만하다. 소반나가 말했다. 한국 된장도 향 강하잖아요. 정순이가 잠깐 소반나를 봤다가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다. 그게 처음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말을 주고받은 것이. 재호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소반나 엄마가 재호 밥그릇에 음식을 더 얹어줬다. 재호가 감사합니다 라고 배운 캄보디아어로 말했다. 발음이 이상했지만 소반나 엄마가 웃었다. 밥이 끝나고 어두워졌다. 별이 많이 보였다. 마당에 불이 없어서 하늘이 더 잘 보였다. 정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소반나가 옆에 앉아 있었다. 정순이가 말했다. 경북 산골에서도 별이 이렇게 많이 보였어. 소반나는 하늘을 봤다. 여기도 맑은 날은 이래요. 정순이가 말했다. 빨리 집은 고쳐야겠다. 비 오면 안에서 이별 못 보겠다. 소반나가 말했다. 제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정순이가 소반나를 봤다. 혼자 할 거야. 소반나는 잠깐 말이 없었다. 정순이가 말했다. 통장 안 받겠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 여기 오는 항공권.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한국 오시는 거 도와드리는 건 며느리 돈 안 들잖아. 소반나가 정순이를 봤다. 초청하자는 거예요? 한국에서 몇 달 지내시면서 집은 고치는 동안 거기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소반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 안에 뭔가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3년 전부터 정순이가 했어야 할 말이 지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집 앞에서 처음 마음이 생긴 것인지 소반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기도 했다. 소반나가 말했다. 방이 작아요, 어머니 집에. 정순이가 말했다. 우리 집이 방이 없어? 소반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호가 저쪽에서 찬이랑 이야기하다가 소반나 쪽을 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조금 기울어지는 게 보였다. 소반나가 눈으로 저리 가라고 하자 재호가 다시 찬 쪽으로 돌아갔다. 소반나가 하늘을 봤다가 정순이를 봤다. 정순이가 소반나를 보고 있었다. 두 여자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두운 마당이었다. 별이 많았다. 집은 뒤에서 파란 비닐을 달고 있었다. 소반나가 말했다. 어머니. 정순이가 소반나를 봤다. 3년 동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다예요? 정순이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 소반나는 들었다. 더 있어. 근데 오늘은 이게 먼저야. 소반나는 그 말을 받았다. 받아서 어디에 놓을지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받기는 했다. 소반나가 말했다. 우리 엄마 내년 봄에 초청장 넣을게요. 정순이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소반나가 말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셔야 해요. 된장찌개 말고. 정순이가 소반나를 봤다. 소반나가 말했다. 3년 동안 된장찌개만 끓였더니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정순이가 잠깐 소반나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고등어 조림 할 줄 알아? 몰라요. 배우면 되지. 그게 다였다. 짧은 말이었다. 그 뒤로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3년 전 구미 부엌에서의 침묵과는 달랐다. 소반나는 그 차이를 느꼈다. 딱 어디가 다른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들숨관과 날숨 사이의 차이 같은 것이었다. 같은 공기지만 뱉고 나면 더 가볍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순이는 또 눈을 감았다. 소반나는 창문 쪽에 앉아서 구름 아래를 봤다. 구미에 돌아오면 내일 아침부터 또 밥을 지어야 했다.
된장찌개를 끓여야 했다. 정순이가 오늘은 좀 먹을만하네 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 칭찬인지 흠집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달리 들릴 것 같았다. 소반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창문 밖을 봤다. 구름이 비행기 아래로 흘렀다. 소반나의 옆자리에 재호가 자고 있었다. 재호 옆에 정순이가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소반나의 시야 끝에 걸렸다. 정순이의 얼굴은 이상하게 어린 사람 같았다. 눈을 감으니까 아니면 오늘 많은 것을 내려놓아서 그런 것인지 소반나는 오랫동안 그 옆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창문 밖에 구름이 끝없이 있었다. 봄에 엄마가 오면 공안에서 뭘 먹을지 생각했다. 엄마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을 텐데 된장찌개는 향이 강하니까 처음에는 안 되겠다. 고등어 조림은 어떨지 정순이한테 배우면 될 것 같았다. 소반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잠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편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